자, 일단은 페이지 68쪽에 보시면, 그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해서, 그죠? 탄소 화합물 중에 단백질이 나와요. 그죠? 아, 태영아. 그러면 너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볼 수 있는 거니? 오케이, 알겠어요. 태영이는 문자로 교신할게. 문자 써야 돼. 문자 교신. 이런 특수성의 아이들이 있더라고. 나는 열심히 좀 DM을 해놨는데 선생님 저 인스타 아이디가 제게 아니에요. 팔렸어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탄수화물을, 자, 여러분의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배우는 탄수화물들이 주로 거기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이 O2 책에서는 단백질과 핵산 2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 탄수화물들도 있거든요. 생명체를 구성한 탄수화물들. 그것까지 오늘 좀 잡아드려야 돼요. 탄수화물과 지질까지도. 오케이. 자, 일단은 그래서 저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뭐로? 효소로서 작동을 해요.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생명체 내의 여러 물질 대사에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일꾼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일꾼. 그걸 우리는 촉매라고 합니다. 일꾼. 그래서 촉매로서 작동을 합니다. 촉매로서. 얘가 촉매예요, 촉매. 생체 촉매. 근데 단백질이 이 촉매라고 하는 이 효소라고 하는 걸로만 작동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배우셨던 여러 인슐린, 티록신 그런 호르몬들 있죠. 호르몬으로도 작동해요. 인슐린이나 티록신이나 이런 호르몬들로도 기능을 하더라. 또는 항체, 여러분의 몸에서 방어작용을 수행하게끔 하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아군이야. 항체로도 작동을 해. 항체.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 동물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입자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 끼니 때마다 단백질을 정말 많이 자주 먹어줘야 돼. 오케이? 근데 또 고기만 많이 먹냐? 그러면 혈관계통에 뭔가 장애가 와. 그러니까 쌈 싸서 먹어야 돼.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잔소리 같긴 하지만 꼭 쌈 좀 싸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나름 있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고기 성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니까. 자, 그러면 단백질이든 핵산이든 그 탄수화물들을 구성하는 기본 규칙성은 뭐냐? 규칙성은 기본 단위체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단위체, 각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들을 형성하는 거야. 고분자가 뭐야? 분자 크기가 크다 그거지. 그래서 기본 단체가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들을 형성하고 그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체는 이름이 뭐냐? 외우자.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 아니라 단백질의 아직 잠이 안 깼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더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더라.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이따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지만 뉴클레오타이드이더라. 오케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그죠? 여러분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책 있는 그림에 쓰셔야 된다라고 했었어.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이쪽에 아민기, NaH를 갖고 있는 아민기, 아미노기라고도 해. 아미노기. 이쪽에 카복식기, 복실아, 카복실기. 오케이? 아미노기와 카복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에 H를 갖고 있는 게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된 구조야. 모든 아미노산에. 근데 여기에 이쪽에 이 부분에 R1이라고 해서 R이라고 표현하기는 얘는 작용기 또는 기능기라고 합니다. 얘는 아미노산마다 총 20여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 20여 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 20여 개의 아미노산이 그들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야. 이거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어. 알파벳 단어가, 그지? 아주 많아. 단어도 있고, 단어들끼리 연결된 수거의 뜻도 있고, 그지? 근데 어찌됐든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몇 개밖에 없어. 26개? 23개? 몇 개냐? 23개지, 26개는 헷갈린다. A부터 Z까지 알파벳 이거밖에 없어. 그지? 근데 이렇게 결합되면 버스고, 이렇게 순서가 되면 USB고, 이렇게 되면 V지야. 뜻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몇 개만큼의 개수로 결합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와 개수에 따라 각각 기능이 달라. 그래서 다양하게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서술형을 물어보는 경우에서 많이 나와. 그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키도키. 네네네. 그거 꽉 잡고 가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펩타이드 결합. 여러분이 이 소단원 첫 단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걸 펩타이드 결합이었어. 그죠? 무엇을? 아미노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어? 펩타이드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린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얘는 큰 틀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물 분자 한 분자가 탈수 만들어지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축합 반응이었어. 오케이? 탈수 축합 반응. 어떻게 결합해? 그 결합을 설명하라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가 어떻게 결합되고 몇 개가 물이 나오는지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복습시켜줄게. 자, 또 하나의 아미노산. 여기 아미노산 있고 또 하나의 아미노산 또 여기 또 있다라고 하자. R, 뭐 여기는 10번, 여기는 뭐 R, 1번이었다라고 하자. 1번 아미노산하고 10번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오른쪽으로 착착착착 결합되어 가요. 오케이? 왼쪽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오른쪽으로 결합되어 양쪽으로 확장되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촥촥촥촥 결합되어 갈 때 어떻게? 얘네가 그죠? 또 얘네가 우리 수용액 상태에 주변에 물이 되게 많이 범벅되어 있어. 우리 몸의 세포 속도, 세포실도 여러분의 몸에 혈관 사이에도 다 대부분 수용액 상태로 물들이 많이 범벅된 상태이니까 물에 극성이라는 화학적 성분처럼 극성이라는 화학적 특성처럼 그렇죠? 그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긴 했어. 공유 결합을 형성하긴 했지만 O 원자 쪽으로 전자를 많이 땡겨간다. 그지? 공유인데 완벽한 공유가 아니야. 그지? 막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50만 원짜리를 반띵해서 샀지만 물건을 그지? 반반씩 똑같은 시간대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형이라고. 그지? 내가 좀 더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하고 막 주중부터 주말까지 내내 그 태블릿을 갖고 있다가 유튜브하고 동영상 듣고 있다가 그지? 고작 밤에 조금 그 동생 뭐 게임하라고 주는 그런 정도야. 그런 형태야.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긴 했지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공이 많이 땡겨가서 이쪽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O 원자 쪽은 이쪽은 전자를 양쪽으로 다 뺏겨버리니까 극단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어. 부분적인 플러스. 이게 극성이야. 마찬가지로 전기음성도가 엔도컵. 전기음성도의 순서는 여기다 쓸게요.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 화학하면서도 나오니까 전기음성도의 크기. 원자의 전기음성도 크기는 플로린이 제일 커. 공유결합이 형성됐는데 플로린 쪽으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커. 플로린이 크고 그 다음에 O 크고 N 크고 그 다음에 뭐 C 제일 작은 게 H 정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공유결합이 형성된 상태 안에서는 자기 쪽으로 전자를 겁나 많이 당겨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렇게 결합해. 오케이?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쪽에 저쪽 거에 CO와 이쪽 거에 NH가 결합되면서 원래 있던 여기 있던 OH 결합 떨어지겠죠? 여기 있던 H 떨어집니다. 또 수용액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져? 두 개가 결합되면서 H2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주변에 다 대부분 물범벅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제 짝꿍을 바꾸는 형태처럼 하면서 물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쪽 거에 그림을 완성을 시켜줄게. 너네가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을 보는 능력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니까 그 형태의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낼 때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 10번 이렇게. 그죠? 이 짝 거에 아미노산, 저 짝 거에 아미노산 이렇게 결합이 됐죠? 그리고 이 모습이 보이면 아, 너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됐구나. 이렇게. 오키도키? 오키도키. 펩타이드 결합. 이제 이 펩타이드 결합 하나가 보이면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은 거야. 뿅뿅.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 사이에서. 항상 물 분자 한 분자가 만들어져. 이쪽에 또 OH 떨어져 나가고 H가 떨어져 나가면서 결합이 형성된 거니까. 보이죠? 보실 수 있게끔 하시는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그 나오는 형태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전사 번역을 여러분이 배우거든요. 생명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전사 번역을 배웠거든. 그 전사 번역이라는 단원의 개념하고 어떻게 해서 생명체 내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이렇게 번역이 될 것인가,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단원의 그 핵 속에 있는 그 핵산에 있는 정보로부터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결과에서부터 이 안에 있는 유전 정보의 개수까지 추론하는 형태들의 문제가 물어봐.
이해된가요? 그래서 여튼 나중에 전사번역까지 한번 다 하고 어떤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의 형태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될만 하죠?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인으로 배웠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문제를 아마 수업 시간에 69쪽에 있는 4, 5, 6번을 같이 풀어줬던가? 못 풀었지. 4번, 5번, 6번을. 69쪽. 다 풀었나? 69쪽에 4번, 5번, 6번? 숙제로 내줬었지. 그지? 일단은, 네. 5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자. 5번. 5번 답 따라봐. 5번. 칠판 지우는 사이에 5번 답 따라봐. 단백질까지 방금 복수 살짝 해주고 바로 답이 보일 겁니다. 방금 해서 기본부터 충실히 하시고 이제 개념을 확장해 나가셔야 돼. 5번을 보니까 당연히 기억이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그죠? 니은 뭐겠어요? 니은 나 만들어지는 거, 두 개의 결합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거, 물 분자. 그죠? 니은은 물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렇게 결합된 가가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치?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아미노산들이 막 알사탕처럼 뿌뿌뿌뿌뿌 여러 개가 결합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가끔 물어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30개가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있다. 우리 폴리는 웬만하면 기본적인 단위체가 뭐 10개 이상으로 더 쭈룩쭈룩 계속 결합돼 있으면, 네, 그러면 폴리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죠? 폴리펩타이드가 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물 분자의 개수는 몇 개? 너무 쉬운데? 29개. 그죠? 아미노산 30개가 연결된, 그죠? 2개가 연결될 때마다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그죠? 하나, 두 개에서 사이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쭈루룩쭈룩 아미노산들이 결합돼서 총 30개가 연결이 될 때 29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기본 문제. 물 분자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 라고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핵산의 종류에서 나오죠? 핵산. 이거 복습하고 마저 완성을 하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새로운 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핵산. 유클레오타이드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핵산은 크게 핵산의 종류에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는 DNA와 단일 사슬 구조를 가지는 RNA 두 종류가 있다. 이중 나선 구조와 단일 사슬 구조. 단일 사슬 구조. 얘네들은 해준 역할이 달라. 역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DNA는 핵 속에 들어있고요. 주로 핵 속. 여러분의 세포의 핵. 그리고 RNA는 핵에도 있을 때도 있지만 핵 또는 어디에? 세포질에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일시적이야. RNA는 일시적. 그래서 만들어졌다가 자기가 역할을 해주고 난 다음에선 빨리 붕괴가 돼서 없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자기가 다 역할에서는 기본 단체로 빨리 재조립이 되도록 분해가 됩니다. 포개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이제 치고 빠지고, 쉽게 말하면. 즉 자신의 역할이 뭐냐면 핵에 있던 원래 정보를 그대로, 유전 정보를 전달해줘. 그 다음 목적에 알맞게끔 뭔가 일을 하도록 전달해준 역할을 하는 게 다 RNA고요. 자, DNA는 온전하게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보를 그대로 오랫동안 아주 패킹해서 저장하는 게 주 메인 목적이에요.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정보를 아주 온전하게 저장하는 게 메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에 알맞게끔, 자, 여러분의 포커스는 너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냐 불안정할 것이냐, 이걸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건, 그지? 불안정하다는 건, 또는 다른 말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말은,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웬만해서는 붕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원래의 구조가 해체가 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재조립이 돼서 다시 재사용된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DNA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던 온전한 유전 정보의 코드니까 그 형태 그대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DNA. 반대로 이 DNA의 정보의 일부가, 제가 평일날 10시 일어나죠? 자, DNA의 정보 일부가 필요할 때 어떻게든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RNA는 그 구조의 일부를 상보적으로 카피해가지고 만들어져서 화학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좀 불안정화
구조를 취해야 합니다. 안정화된 구조가 아니야. 빨리 만들어졌다가 필요하면 썼다가 해체되고, 만들어졌다가 필요하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해체가 되고,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 구조에 알맞게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그 차이에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 수능 문제든 모의고사 문제에서든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화성우조 뿅 이렇게 있죠? 한 가닥 마주보고 있는 뿅 또 한 가닥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저 네모라고 하는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 네모가 우리는 뭐라고 했더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었더라.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오케이? 좀 마주보고 있는 이 한 가닥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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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결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실제적으로 한 바퀴 회전 턴을 할 때 보통의 DNA는 보통 DNA의 타입도 이제 여러 개야. 연구가 되는 형태는 뭐 ADNA, 뭐 ZDNA, 뭐 BDNA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 전공 깊숙이까지는 지금 들어갈 정도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형태로 하나의 이 턴 회선에서 보통 여기 앞쪽에 5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5쌍. 그럼 총 10개 연기죠? 그 다음 이 뒤쪽도 5쌍이에요. 공간이 부족해서 내가 5개를 다 못 그렸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회선이 반복될 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올리의 그 회선의 위치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2개의 링이 있어야, 그지? 2개의 링이 완성이 돼야 한 회전이 완성이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 하나에 이렇게까지. 그래서 다시 올리의 회전까지. 그지? 그러면 하나의 이 회전에서 당 여기도 10개. 그러니까 5쌍. 여기도 10개. 5쌍. 그럼 총 10쌍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DNA 하나당 한 회선당 10 베이스 페어. 염기쌍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고 있는데 눈들이 조금 난해지고 있어요. 초롱초롱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메모해 두시면 이따 메모를 하라고 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저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과 단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댔잖아요. 인산, 그래서 여기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염기, 탄소나 질소로 구성된 염기. 여기까지가 뭐고요? 여기까지가 당이고요. 여기까지가 염기고요. 여기까지가 인산입니다. 인산. 돼요? 그러면 자, 공통된 기본적인 특성들 어떤 거?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탄수화물들의 다 특성들이 이 기본 단위체, 아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었죠? 아미노산들이 뭐 정해져 있는 순서와 결합 수에 따라서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핵산을 구성하는 것도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저 네모라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하나의 네모라는 뉴클레오타이드와 규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네모라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계속 결합이 돼요. 아까 화학적으로 결합되듯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게 바깥쪽으로 주로 이 하나의 이중 나성구조를 형성할 때 바깥쪽 방향으로 주로 인산이고, 오케이? 주로 바깥쪽 방향으로 인산이 있어. 인산.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룬다고? 어떤 말을 많이 나오냐면 인산과 당이 골격을 이룬다. 골격이 뭐야? 스켈레톤, 뼈. 골격을 이룬다. 즉 바깥 방향 쪽으로 인산과 당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쪽 또 하나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도 마찬가지. 이 파란색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오면 이쪽에 인산이 있고, 돼요? 이쪽 안쪽으로 당이 오고 이쪽 안에 염기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당과 이렇게 염기가 있을 때, 오케이? 또 이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당과 이렇게 염기가 있을 때 얘네들 사이 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 어떻게?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그지? 이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이렇게 결합돼. 오케이?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에 이 뒤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이렇게 결합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인산이고, 여기가 당이고, 그죠? 여기가 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인산이고, 얘 거의 당이고, 얘가 염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이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에 이렇게 결합된다. 돼요?
돼요? 오케이?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인산 있죠? 이따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기억하게끔 할 거니까 여기 있던 이 뒤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에 이 인산이 이렇게 결합된다. 계속 그래서 결합이 완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때는 주로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멘트는 많이 안 써.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 수용의 상태인데 물 분자가 여기서 뿅뿅뿅 나오냐 그러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 이 헥산에서도 주로 물이 형성된다 이런 멘트들의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 오케이?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결합에서만 물 분자가 하나가 뿅 만들어지면서 결합되는 거지 얘네들의 규칙성은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마치 벽돌 쌓듯이 쌓여져 가지고 바깥쪽으로는 인산당 안쪽으로 염기가 파고 들어가면서 인산과 당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으로 각각의 염기가 파고 들어가는 형태예요. 돼요? 그리고 저 염기라고 하는 거에 DNA에 출현되어 있는 염기와 염기의 종류, 단일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는 RNA에 출현되어 있는 염기의 종류가 좀 달라. 오케이? 뭐가 있냐? 자, 지금 내가 여기 염기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 얘네들 있지? 얘는 탄소나 질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화합물이거든. 탄소나 질소들이.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희한하게 고리구조, 탄소나 질소들이 방향식으로 얘네들이 각각 화학결합을 다 형성할 수 있어. 걔네들이 결합할 수 있는 그 각각의 그 원자들의 개수에 의해서. 오케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 무슨 상형 문자인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기억하시면 좀 이해가 좀 수월할 건데 익숙해지게끔 그림을 많이 보긴 해야 돼. 그래서 이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고리구조 두 개의 고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염기의 종류와 또는 고리구조가 하나만 존재하는 염기들의 종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오케이? 그리고 아데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구아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물질이 있어. 당연히 이름이 다르다는 건 여기 붙어있는, 예를 들어서 얘가 C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O가 이중결합되어 있으면 너는 아데닌인 거고, 그지? 이런 공통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아이는 여기에 뭐 N이 있고 그래서 여기 ANH가 있고 여기는 그냥 C만 있거나 CH만 있거나 그러면 아까와 다르잖아. 화학적인 전체적인 형태가. 그죠? 근데 공통적으로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공통적으로 다 똑같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런 그림들만 그림을 그려줄게요. 아웃라인 그림들만. 오케이? 요렇게 이런 화합물들인데 고리구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아데닌과 구아닌이라는 아이고요. 고리구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있냐면 타이민, 티아민. 근데 타이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타이민. 여러분 책에 뭐라고 나와있냐? 타이민이야? 타이민. 근데 타이민이라서. 이게 외래어를 읽어지는 형태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개정교육이 바뀌면서 쓰는 용어들이 달라져서. 너네 예전에 그 중2 때 비타민, 우리 흔히 엄마들은 비타민 먹어라 비타민 하는데 책에는 마이타민이라고 써져 있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얘는 타이민. 익숙치 않아요. 전 티민이 나은데. 예전엔 티민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래서 타이민 또는 링 고리구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이토신이 있어. 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A, G, C, 얘는 T 이렇게. 오케이? 그것들이 자, 딱 4종류.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딱 4개만 각각 막 우다다다다다다 어떤 막 모스부처럼 4개들이 막 어떤 염기들은 AAA들만 계속 반복되어 있기도 하고 AAA 염기들만 어떤 아이들은 AAA 가다가 뭐 TT 뭐 G CCCCC TT 막 이렇게 막 모스부처럼 막 염기들이 계속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저 염기들이 나름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 거야. 염기가 염기의 순서와 배열 순서와 염기의 개수들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기 안에는 자, 어떤 또 염기들 간의 약속이 있냐면 자, 이쪽에 뭐 아데닌이라고 하는 아이가 와. 고리구조.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이건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가 아데닌이라는 아이가 오잖아. 고리구조가. 오케이? 그러면 이쪽 마주보고 있는 얘는 마치 내가 얘랑 메이팅을 할 거야. 얘랑 뭐지 우리 뭐라 그러지?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마니또! 너네 마니또 아니야? 그 마치 비밀스러운, 그죠? 근데 뭐 한 사람은 무조건 알고 있잖아. 걔한테 잘해주는 걸. 그지?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거야, 짝꿍이.
딱 정해져 있는 짝꿍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늘 얘가 오면 아데닌이라는 아이가 오면 얘 꼭 이쪽 반대쪽에는 반드시 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링 하나만 가지고 있는 C랑 짝꿍이 아니야. 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고리구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티민과 사이토신 두 개가 있는데 늘 이쪽 짝꿍에 아덴이 오면 이쪽 짝꿍에 항상 티민이 짝꿍이 지정되어 있더라고. 어떠한 개체에서든, 나든 식물에서든 동물에서든 다 똑같이 서로 다른 종이고 서로 다른 개체인데 이 핵산의 DNA상의 약속은 늘 규칙성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야. 하물며 대장균이나 아메바에서도 이렇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의 핵산에서 이쪽 한쪽에 아데닌이 오면 저쪽 반대쪽에는 늘 티민이 오죠. 이쪽이 사이토신이 오면 이쪽이 구아닌이 오죠. 약속이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놓고 생각해보니까 봐봐, 이쪽에 사이토신이 오니까 이쪽에는 사이토신이 오니까 이쪽에는 구아닌이 와. 항상 구아닌. 이쪽에 누가 오니까 구아닌이 오니까 이쪽엔 사이토신이 와. 이렇게. 어떤 규칙성 찾았어요? 그러니까 고리구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랑 똑같이 이쪽에도 고리구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버리면 이 내부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 오케이? 근데 너가 두 개니까 너가 한 개, 너가 두 개니까 너도 한 개. 그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야. 이 사이 내부 간격의 밸런스를. 오케이? 그래서 늘 짝꿍이 정해져 있더라. 그걸 우리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염기간, 마치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간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이쪽 파란, 이쪽 검정색 계열의 아데닌이 있으면 늘 파란색 계열 마주보고 있는 반대쪽에는 아데닌의 짝꿍은 타이민이고 구아닌의 짝꿍은 사이토신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얘네들의 본질적인 상보결합의 힘, 수소결합을 살짝 더 설명을 드리고 몇 쌍씩 수소결합이 형성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칠판 일부러 안 지울게요. 타서 빠진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좀 적으세요. 짝꿍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결합을 우리는 상보결합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쪽에 아데닌이 오면 이쪽 마주보고 있는 짝꿍에는 타이민, 그치? 구아닌이 오면 사이토신이 오게끔 정해져 있더라 라고요. 그리고 자, 근데 이제 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에서만 저 4개의 염기가 출현되냐. DNA,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이중 나선 구조의 DNA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중 나선 구조의 DNA에서만. 절대 이 RNA, 단일 사슬 구조의 RNA에서는 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없습니다. 저건 RNA는 언제 등장하냐면 어차피 여러분이 배우실 거니까, 자, 이쪽에 아데닌 있고 이쪽에 지금 타이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구아닌 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 짝꿍이 지금 티민이 정해져 있고, 그죠? 여기 써져 있었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 오케이.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짝꿍은 넌 당연히 누가 내 티민이야, 그지? 넌 당연히 너 아데닌이야, 그지? 그리고 넌 당연히 사이토신이야,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염기 쌍식이 의미 있는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저 핵 속에, 이게 지금 여러분의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정보라고 있었잖아요. 핵 속에. 그죠? 핵 속에 이제 어떠한 단백질을 만들어내, 어떤 탄수화물을 만들어내, 어떤 지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정보들을 다 저 핵산 속의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요게 핵에서 빠져나왔다가 핵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핵 속은 원본의 정보를 그냥 그대로 온전히 변동 없이, 변함 없이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명령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얘를 상보적인 형태로 카피를 합니다. 그걸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전달하여 복사한다라고 해요. 전달하여 복사한다라고 해요. 전사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 간의 약속이 있는 거야. 정해진 약속이. 어떻게? 아주 완전히 똑같이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상보에서 상보로 카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얘가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야. 어떠한 아미노산들을 어떤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ATD, 뭐 ATGC, 뭐 TTAA 이렇게 정보가 있다라고 하자. 이 원본의 정보가. 그러면 그 원본의 정보로부터 뭘 만들어내냐? 카피본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데닌은 어떻게 카피가 되냐면, 자,
RNA, 너는 카피본이야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데닌이 똑같이 아데닌으로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아데닌은 이따가 설명할게요. 티민은 아데닌으로 카피가 되고요. 구아닌은 똑같이 사이토신으로 카피가 됩니다. 구아닌이. 그 다음에 여기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티민은 다시 아데닌으로. 티민도 아데닌으로. 오케이. 근데 내가 RNA야. 내가 DNA가 아니라 RNA야. 나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뭐 만들어뒀다가 빨리 분해됐다가 만들어뒀다가 빨리 분해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구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자 한 건지 어쩐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염기의 종류와 여기에 있는 염기의 종류가 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아데닌은 뭐로 카피가 되냐, 뭐로 읽혀져서 기능을 수행하냐면 오로지 RNA만 존재하는 우라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도 당연히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진 링 하나로 되어 있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라실, 우라실 아니야. 얘를 유로 읽어줘. 오케이? 유라실. 그래서 이 유라고 하는 염기로 상보적으로 읽혀집니다. 상보적으로 카피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데닌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어떤 형태로 아데닌과 티민은 DNA 상에서는 서로 짝꿍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아데닌과 티민 이 원본에 대한 이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전사를 해가지고 뭔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될 땐 약속이 어떻게 정해졌다고? 아데닌은 뭐로?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로 카피가 되자. 그래서 아데닌은 유라실이라는 염기로 카피가 되자.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오케이? 그래서 유라실이라고 하는 이 링 고리 구조 하나를 가지고 있는 뭐도 있더라. 염기도 있더라. 얘는 어디에만 출현되더라? RNA에만 출현되더라. 기억하자. 기억하자. 그래서 RNA라고 하는 단위 사실 구조에서만 출현되더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어디 69쪽 표에 나름 정리를 해놨어. 그지? 근데 그 나름 정리를 해놨던 구조에서 염기 있죠. DNA는 AT, AG, CT. 그죠? DNA상 출현되는 염기에는 아데닌과 구아닌, 사이토신과 타이민이라고 하는 A, G, C, T만 존재하고요. 맞죠? 근데 RNA는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을 내가 RNA예요. 내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요. 나는 붕괴가 돼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자 하는 목적인지 어쩐지 몰라도 꼭 RNA에만 들어있는 게 있더라. 꼭 RNA에만 들어있는 건 뭐더라? A, 누구? G, C, 누구? U더라. 유라실. 이제 우라실 아니야. 유야, 유라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건 어디만 있더라? RNA만 있더라. 그래서 너는 RNA 가작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정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RNA 정보야, RNA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게.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에 의한 걸로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내도록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링 2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데닌과 구아닌들이고 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티민하고 사이토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책에는 이 고리 구조에 대한 그림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살짝 그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적으셨어요 아까?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링 고리구조 2개 가지고 있는 게 아데닌하고 구아닌들이 있겠죠? 링 고리구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사이토신하고 티민이 됐어. 그지? 사이토신하고 티민. 그리고 자, 얘네들 종류를 우리가 얘를 퓨린 계열의 염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링 고리 구조가 하나인 거. 마찬가지로 RNA에 들어있는 유라실까지만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라고도 해요. 이것도 한편에 좀 적어주세요. 이게 지금 생물단원을 설명하면서 아마 여러분 책에 적을 게 좀 더 있을 거야. 책에 필요한 개념들이 조금씩은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좋아. 링 고리 구조 2개로 되어 있는 게 퓨린 계열의 염기고 링 고리 구조 1개로만 되어 있는 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까지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입니다. 염기 종류. 네, 염기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염기 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수소결합을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힘, 수소결합. 자, 이거예요. 자, 아데닌하고 아데닌 있어요. 이쪽 연기에 아데닌이. 이제 이쪽 연기에 아데닌이 있다라고 합시다. 저쪽 부분을 확대해서. 연기만 지금 확대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너가 아데닌 있고, 너가 지금 뭐 사이토신 있다라고 하면, 이 아데닌이 이렇게 있으면 아데닌들이 가지고 있는 얘는 화학적 고리구조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 뭐 H나 여기에 OH나 그지? 이런 그 화학적으로 기능기들이 출현이 되어 있겠잖아. 노출이 되어 있겠지. 아주 심플하게 골격만 내가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러면 이쪽 뉴클레오타이드에 아데닌이 가지는 이런 기능기들이 있으면 이쪽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이쪽 파란색 뉴클레오타이드는 티민이 항상 온댔지. 티민이 어떻게 늘 짝꿍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통을 하냐면 이 티민의 이쪽 위치에는 OH가 있고 이쪽 위치에 H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기능기가 없어. 그래서 다 수용의 상태이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도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전기 운송도 극성.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자를 다 뺏겨가지고 지금 대부분 어떤 상태를 띠고 있냐? 플러스를 띠고 있어. 근데 나는 O 원자가 있다 보니까 OH, 그지?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지? 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근데 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죠? 오케이? 그니까 딱 노출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위치에서 난 플러스고 넌 마이너스, 넌 마이너스고 넌 플러스. 그지? 넌 플러스고 넌 마이너스, 넌 마이너스고 넌 플러스니까 이 딱 위치에 사이즈가 딱 포켓이 맞는 것처럼 딱 포켓이 맞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사이에서의 수소결합 어느 일정한 거리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계속 썸을 타고 있는 거야. 계속 긴장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인력을. 그거 우린 수소결합이라고 해. 어떤 나름대로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의 정성기적 인력. 극성을 갖는 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그걸 우리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이다. 그래서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서는 두 군데에서의 수소결합이 있어요.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서는 두 군데.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존재하는 저 사이토신과 이쪽에 존재하는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여기가 사이토신이 오죠? 이쪽에 구아닌이 이렇게 오겠죠? 거의 간격은 똑같아요. 여기 이 염기하고 염기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늘 이쪽에 링이 한 개짜리 보면 여기 링 두 개짜리거든. 그래서 구아닌이 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는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표현들은 이 종류들은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충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야. 완전 똑같진 않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여기서 H가 있고 여기가 OH가 있고, 그지?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링 고리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NH2가 있고 뭐 여기가 H가 있고 여기는 C O가 있고 그다음에 뭐 OH가 있고 뭐 H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여기도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여기도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여기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여기는 부분적인 플러스 여기가 예를 들어서 H가 있다고 하자. 부분적인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의 수소결합이 생기는 거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에서. 오케이? 사이토신과 구아닌 사이에서는 세 군데의 수소결합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선 세 군데의 수소결합이라는 힘이 있더라.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선 두 군데의 힘이 있더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수소결합의 개수가 그지? 넌 두 개. 너는 3개. 그래서 이게 서술형에서 응용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출현된 미생물, B 지역에서 출현된 미생물. 오케이? 미생물이니까 뭐 세균들이겠죠? 뭐 현기성이나 호염기성 각각의 특정한 환경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DNA 구조를 분석을 해봤어. 오케이? 세균도 DNA를 다 갖고 있어요. 생명체니까. 그 걔네들의 염기 구조를 봐봤더니 얘는 굉장히 뜨겁고 화학 반응이 굉장히 많이 붕괴될 만한 엄청 극악한 오케이? 너무 고온 그 다음에 고압의 환경인데 거기선 생물이 못 살 것 같은 환경이거든.
너무 온도가 높고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고 안정적인 구조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세균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과 일반 평지역, 우리 뭐 사람들, 원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뭐 고양이나 개들 같은 얘네들의 어떤 DNA 염기 구조를 분석을 해봤더니 희한하게도 이 A 지역에서는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DNA 구조 마주보고 있으니까 G의 짝꿍은 C죠? T의 짝꿍은 A의 짝꿍은 T죠? C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서 오케이? 이런 GC 베이스 페어링이 되게 많아. GC 베이스 페어링이 엄청 많다고. 오케이? 근데 일반 평지역은 그 특정 똑같은 거리만큼의 위치에서 대부분 GC 포인트에 해당한 얘네들보다 AAAA, TT, TAA GC는 거의 별로 없고 TTTTAA, ATT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이 DNA 정보들도 해체가 되면 안 되잖아. 자신의 유전 정보를 온전하게 핵 속에 유전 정보가 해리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잘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를 꽉 잡게끔 해주는데 나름 기여하는 거가 GC가 3개의 삼중결합을 3개의 수소결합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핵 속에 있는 DNA 정보들이 해리가 되지 않고 잘 갖고 있을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GC 베이스 페어링이 많더라. 많은 게 도움이 되더라. 고온과 극악된 환경에서 나름 적응하는데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고난이도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염기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덜 설명드렸던 염기 간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케이? 그리고 자, 또 무슨 차이가 있냐? 당에도 차이가 있었죠. DNA를 구성하는 당, RNA를 구성하는 당. 그죠? 자, 당은 5탄소화물 당입니다. 아까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게 인산과 당과 염기랬죠. 이게 화학적인 형태로 같이 많이 표현되다 보니까 이 뭐 원소들의 종류를 외우지 않고, 그죠? 화학에 뭔가 취약해. 나는 화학은 나 진짜 화학은 너무 약한데 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버리면 생물 여기이사는도 어렵게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마스터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졌는데 이 당이 5탄소 화합물인가 5탄당이야. 탄소 5개로 이루어졌어. 5탄당. 자, 근데 DNA에 들어있는 저 뉴클레오타이드, 이중 아성 구조에 들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있는 저 당하고 단일 사슬 구조에 들어있는 저 인산과 당과 염기의 차이가 있어. 당에는 차이가 있다고. 당에. 이게 5탄당. 그죠? 그죠? 여기 대충 쓰면 또 여러분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5에 CH2 이렇게. 여기까지가 당이야. 너가 당이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이미 아래 다 적었으니까 지울게요. DNA는 정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대로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걸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분기가 되지 않도록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면, 그죠? 여기서부터가 얘가 지금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예요. 5탄소 화물이 여기 지금 산소로 고리구조로 결합이 되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5탄당이에요. 탄소 5개로.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는 H가 있고 이쪽에는 OH가 있습니다. DNA에 들어있는 당은요. 그래서 여기는 OH에 O가 있다 보니까 저 O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들이 이렇게 오면 원래는 지금 인산이 3개 있었다가 결합이 형성되면서도 하나만 남는 거거든? 그거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또 당이 이렇게 오면 이 인산이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개로 번복되어 있어. 3개가 이 인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고. 이 인산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되는 이유에서 얘가 이제 어찌됐든 튕겨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푸시되는 전자들의 힘을 갖고 있거든. 튕겨나가고 싶은데 얘가 거의 전자를 양쪽으로 다 뺏기니까 어때요? 양쪽으로 전자를 다 뺏기니까 여기는 부분적인 굉장한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너도
오케이, 부분적인 플러스 가운데. 그래서 이 P가 이 O와 결합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 두 개는 떨어져 나가. 이 PI는 두 개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인산과 여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어디에? 당의 3번 위치. 그지? 그러면서 이 H는 떨어져 나가. 오케이? 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 수업 시간에. 영상이 진짜 촬영이 되어 있고 태영이한테 보내줄게. 오케이? 여기는 수소만 빠져나가. 오케이? 또 마찬가지야. 여기 OH가 있고 여기가 AH가 있을 때, 그지? 이 인산이 오면 이 인산이 여기랑 이렇게 결합돼. 이 H는 빠져나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생각해봐. 이 2번 탄소에도 여전히 O가 있었다라고 하자. if 여전히 이 OH의 O가 수산이온처럼 되어 있는 OH가 둘 다 있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저 O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띌 거니까, 그지? 어떤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또 다른 화학적인 효소나 이런 것에 의해 인식돼서 잘 구조가 화학 반응이 유발돼서 붕괴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되겠지. 왜? 아주 핵 속에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았던 그 정보를 온전하게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면 안 돼. 뭐는? DNA는 절대 never. 오케이? 그래서 화학적으로 불안정성을 극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2번 탄소에 O가 없어요. 그래서 H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근데 상대적으로 누구는? RNA는 아까 상보적으로 그렇게 카피가 됐어. 이중 나선 구조에 여기 뭐 A,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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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필요에 따라 여기 있던 정보를 카피를 해가지고 아데닌은 유라실로, 티민은 아데닌으로, 그죠? 아데닌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그다음에 아데닌들은 유라실로 이렇게 상부적으로 카피가 돼서 얘는 원본은 핵 속에 그대로 놔둔 채로, 핵 속에 원본의 정보는 그대로 놔둔 채로 얘를 카피해가지고 기능을 수행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게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정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카피된 상보적인 정보로부터 저 세 개의 염기 쌍식이 뭐 너는 1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라. 이 CCC면 너는 10번을 갖다 붙여라. 뭐 UUA면 너는 뭐 20번 아미노산 갖다 붙여라. 이 정보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 코돈에 따라. 오케이? 그럼 정해져 있는 정보에 따라서 막 단백질들을 결합을 시켜서 단백질들이 1번, 뭐 10번, 뭐 20번 결합되면서 효소를 만들어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형질 발현. 그지? 효소가 생성되는 거야. 오케이? 이 핵 속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상보적으로 카피가 됐어. 오케이? 핵 속에는 필요한 정보가 상보적으로 카피가 돼 가지고 그 세 개씩의 정보에 알맞는 아미노산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결합돼서 효소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요? 비유를 하자면,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유전자야, 유전자. 자, 핵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보라고 해봐. 비유를 할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새로 요리를 해봤어. 그래서 갈비찜을 만들었다 해. 잘 만들었어. 막 백선생 요리 교실 보고서 막 만들었어. 그래서 완성을 했는데 나름 잘 맛있게 만들었는데 막 기뻤어. 상대방이 그걸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거의 하루 왼종일 뿐만 아니라 그 한 달 동안 내내 똑같은 요리로 계속 갈비찜을 계속 요리로 갖다 낸다 해봐. 좋을까? 너네 처음에도 뭐 새로운 불닭 볶음면 같은 거 나왔을 때 한번 먹으면 맛있어. 근데 그걸 매일 몇 끼니마다 먹어봐. 내가 뭐 취향이야? 응? 힘들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기능을 하고 걔가 필요할 때만 기능을 해줘야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빨리 붕괴돼서 다시 재사용이 된다고. 다른데. 돼요? 그래서 뭐는? RNA는 필요할 때 얘를 만들어내서 필요한 만큼의 효소를 만들어주면 다 했다 치면 얘가 빨리 붕괴가 돼서 빨리 분해가 돼서 다른 단위체로 다시 재사용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역할에 알맞는 게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야 돼요. 그 불안정한 것들을 뭐에 의해서? 이 당에 의해서도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쪽 3번 탄소에도 OH를 갖고 있고 2번 탄소에도 OH를 그대로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면 이 인산이 여기랑 결합돼서 얘는 H가 빠져나가. 오케이? 그래서 그냥 결합되게끔 해주는 결합 자리야. 그래서 3번에 있는 OH는. 그지?
근데 2번에 있는 OH의 O 덕분에 얘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얘를 붕괴를 시킬 만한 어떤 플러스를 띠고 있는 효소들이 와가지고 얘를 해체를 시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DNA에 들어있는 당과 RNA에 들어있는 당은 차이가 있더라. 그걸 그림을 그려가셔라 라고 했어. 그림이 안 그려지신 태영이 같은 경우는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DNA에 들어있는 당은 2번 탄소에 O가 빠진 H밖에 없어. 3번에 OH가 그대로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RNA에 들어있는 당은 2번 탄소에도 OH가 있고 3번 탄소에도 OH가 있어. 오케이? 얘가 이런 그림을 갖고 있고 너는 리보스야. 리보스. 원래 이름이 리보스야. 그리고 DNA에 들어있는 당은 자, 원래는 2번 탄소에 대 빠졌다. 여기 원래 O가 있었잖아. 얘랑 비교했을 때. 그치? O가 있었는데 대가 빠졌어. 대, 옥시젠. 얘가 산소잖아. 산소가 빠졌다. 그리고 원래 얘 이름이 리보스야. 얘를 한글로 읽었어. 한글로 읽다 보니까 얘를 원래 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대나 D나 거의 비슷하게 읽혀지다 보니까 얘 이름을 우리 뭐라 해?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거야. 리보스 기본 폼이고 여기서 O가 빠져있는 디옥시 리보스. 그러니 DNA에 들어있는 건 디옥시 리보스 당이 맞는 거예요. RNA는 리보스란 이름을 갖고 있는 당 이름이 맞는 거고요. 당 이름의 차이와 그지? 염기의 차이와 염기간 수소결합들이 이 단원에서 메인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전반들이 집중도가 좋아서 근데 오후반들은 1시 반 타임하고 3시 타임은 아직 이 핵산을 두 번째 차시까지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시간대는 문제를 조금 더 만나게끔 하시고 피곤하신 분도 계시니까 새로운 단원의 세포막을 더 들어가는 것보다 문제까지 풀고 퇴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른 반들이 진도가 살짝 늦어서 진도를 맞추려고. 자, 그럼 봐봐. 일단 지금 5번 했고요. 69쪽에 4번하고 6번 저랑 같이 OX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4번 볼게요.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건 X라고 했어요. 자, 1번.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물이다. 맞겠죠? 옵니다. 자,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이다. 맞죠? 자, 그 다음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맞죠? 단백질은 유전 정보를 에이, 무슨 유전 정보를 단백질이 저장해? 그지? 핵산이 저장하지? 그지? 자, 반대로 뒤집어졌죠? 바뀌었죠? 핵산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생리작용을 조절하겠죠. 자, 5번 했고요. 자, 4번은 순서대로 OOX예요. 5번 아까 했고요. 6번에 자, 아직 안 푸신 분들 눈으로 빨리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 단위체 이름이 뭐라고? 현사 뭐라고? 6번에 1번 이 단위체 이름 인, 당, 염기로 되어 있는 거. 뉴클레오타이드. 맞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자, 가는 뭐다? 태영아 뭐다? 가는 염기다. 맞다. 염기다. 잘했다. 자, 그 다음에 DNA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서 가의 종류 4개 써라. 뭐예요? DNA 상에 출현되는 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6 빼고. 그죠? 6 빼고 다 했더라. 자, 넘겨봐.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72쪽으로 한번 풀어봐 라고 숙제를 내줬었나? 아니었나? 근우야? 2개 내줬구나. 그지? 나머지 다 시간을 잠깐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다 완성해봐. 5분 줄게. 5분. 혹시 여기가 숙제인 줄 알고 풀어오신 분은 오른쪽 73쪽에 4번 한번 풀어봐. 자, 한번 봐보자. 오케이. 일단 숙제를 먼저 내줄게. 숙제를. 과제가 중간은 문제니까 조금 페이지가 넘어가더라. 자, 어디를 풀어오냐면 지금 오늘 아마 73쪽에 4번까지를 풀 수 있으면 풀 거고 안 되면 넘겨서 숙제는 쭉쭉쭉 넘겨보니까 중간 문제 페이지 84쪽
84쪽에 10번하고 11번 체크하시고요. 85쪽에 18번. 생물만 주력적으로 해서 18번. 그 다음에 87쪽에 3번. 87쪽 3번 같은 문제가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총 5개죠? 오케이? 자, 숙제 내드렸어요. 숙제 해갖고 오시고요. 자, 앞으로 오셔서 우리 숙제 확인해봅시다. 방금 과제 풀었던 거. 자, 그래서 72쪽을 보시면 1번, 6번에, 그죠? 6번에 몇 번? 3번이죠? 3번. 자,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폴리펩타이드. 기본 단체는 아미노산, 그지? 네, 6번에 3번. 말도 안 돼.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된 거니까 기본 단체가 될 수가 없어. 자, 7번에 자, 단백질이야. 자, 이렇게 물 한 분자가 기억에서 만들어지고 기억은 지금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거야. 맞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됐고 그들끼리 입체적으로 꼬여져서 단백질을 만드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봤을 때 기억났나? 맞죠? 니은하고 디귿 맞을까? 니은하고 디귿 1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됐어. 물이 몇 개만 만들어져? 11개. 그죠? 아까 풀었죠? 그다음 디귿. 생명체는 약 20여 종류의 뭐가 있다. 나가 있다. 맞나? 나가 아니라 20여 종류의 가가 있다. 그죠? 가도 아니다.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자, 그다음 8번. 8번에서 10번까지만 마저 합시다. 10번까지만 다 확인하고 여러분 73쪽에 4번 숙제야. 73쪽 4번 숙제야. 체크해. 대영아. 오케이. 73쪽에 4번. 자, 8번 풀게. 8번에 몇 번이라 했어? 오는 것. 네, 4번. 기억에 탄소가 포함됐다. 당이니까 당에 당연히 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기억 탄소에 포함되어 있어. 4번. 그죠? 자, 1번 기본 단위체가 폴리가 아니야. 그냥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야 돼. 그 다음 기억이 라이보스래. 라이보스가 아니라 리보스 라이보스 이렇게 비슷하게 읽혀요. 왜 이러다 보니까 라이보스라고 여러분들이 읽히더라고요. 그럼 디옥시 라이보스 또는 라이보스겠죠. 네, 라이보스는 RNA 들어있는 거, 디옥시 라이보스는 DNA 들어있는 거. 그죠? 그래서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8번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T, C, A, G 이렇게 되어 있어요. T, C, A, G. 그러면 한쪽 가닥의 염기서를 통해서 다른 한쪽 가닥의 염기를 알 수 있는 원리를 쓰세요. 상보결합.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상보결합이고 아데닌의 짝꿍은 티민, 구아닌의 짝꿍은 사이토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10번 갈게요. 10번. 그럼 두 종류의 핵산이다. 가와 나의 구조가 나와 있다. 지금 DNA와 RNA 나와 있는데 가는 유전 정보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백질이 합성될 때 그 정보를 중간 단계에서 전달해 주는 게 RNA이긴 해. 그치? 근데 메인의 원래 원본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단백질 합성에 기여하는 메인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니까 기억 표현 맞는 표현인 거야. 자, 니은 표현. 잠깐만. Sorry.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여기서는 지금 답이 기억이 틀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뒷부분이 틀렸겠네. 미안해. 뒷부분이 틀렸겠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가진다라고 표현하면 DNA 기능이야.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가진다라고 하면 DNA의 기능이야. 그치? 근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하면 뒷 설명은 RNA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내신에는 조금 선생님 이거 오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답이 2개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따진 애들도 있을 수 있겠거든요. 근데 O2에서는 지금 기억이 지금 답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뒷부분이 지금 RNA 설명이라고 봤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아닌 거라고 봅시다. 네, 어폐가 좀 있어요. 매끄럽진 않습니다. 살짝. 자, 그다음 니은. 나를 구성하는 염기인 유라실이 있다. 있다. 그쵸? 그건 팩트잖아요. 자, 나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디옥시라이보스다. 오늘 디옥시라이보스랑 DNA만 들어있는 염기 종류들, RNA 들어있는 염기 종류를 잡았잖아요. DNA 들어있는 건 나를 구성하는 건 근데 나가 지금 RNA잖아. RNA에 디옥시라이보스가 있지 않지. 라이보스가 있지. 그치? 그래서 어때? 니은만 맞아요.
답은 몇 번? 2번. 오케이. 그래서 살짝 이런 디테일까지도 내신에 들어갈 때는 좀 챙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퇴근하시고 고생하셨고 숙제 총 6문제 해드렸어. 그치?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4번도 숙제예요.